네, 이어서 김환진 전북 아동보호 전문기관장과 전북의 아동학대 실태 짚어보겠습니다. 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앞서 언급된 것처럼 전북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학교나 어린이집 또 유치원 말고도 가정에서도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이제 아동학대의 발생률을 보면 79%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다 보면은요, 가장 많게 36.4%가 양육 방법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고 그 양육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에 관련되는 부분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과거로부터 배워왔던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부분들, 네. 그리고 가정 내 요즘 이제 소가족화되고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상당히 가족의 아이와 부모의 관계가 밀착되어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일도 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이 양육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네네. 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주변의 지역 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게 되는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동학대를 발견해 신고하는 일이 늘면서 피해 아동 발견율이 전북의 경우 그나마 높은 편인데요. 이걸 긍정적으로 봐야 할지요? 굉장히 이런 통계가 나올 때마다 많은 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라북도에 아동학대가 왜 이렇게 많냐? 왜 이렇게 많이 신고가 되느냐? 그런데요, 지금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뉴스들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은 발견에 대해서 개입이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사망하는 사례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발견이 많이 된다는 것이 결코 나쁜 부분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1000명당 발견율, 앞서 뉴스에도 5.4명이 전라북도에서 발견이 된다고 그러는데 네. 전국 평균이 한 3.5명 정도.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전국보다 한 1.5배 정도 많은 부분들이죠.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의 문제에 어른들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발견이 많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에는 그렇게 아주 커다란 고위험 사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곳에 비해서 적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발견율이 높은 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니고요. 네네. 외국의 사례들 같은 경우는 보통 1000명당 한 10명 정도 발견이 됩니다. 네네. 미국 같은 경우 한 9명 정도 발견이 되고 호주 같은 경우 8명 발견이 된 이런 통계를 보이는데요. 오히려 이 발견율이 더 높아질수록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한 곳에서 생활할 그렇죠. 수 있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네네. 실제 많은 상담을 또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학대 피해 아동들의 상처 또 트라우마 어느 정도인가요? 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네네. 상당히 우리가 피해 아동들에 대한 부분들에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동학대 정의를 보면은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저희에게 의뢰된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은요, 대인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꽤 많고요. 굉장히 자기 스트레스, 나름대로의 그 학대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으니까 네네. 공격성으로 보여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뭐 하나하나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전반적인 사례들을 보면은요, 아이들의 지능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저기에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최근 들어서 뭐 이제 고등학생 아이를 상담하는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알코올을 많이 이제 복용을 하시는 네네.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너무 무서워서 집에를 갈 수 없으니까 자기를 좀 보호해달라는 부분들인데 아이는 거의 뭐 180kg에 100kg 정도 나가는 이런 또 건장한 아이였어요. 네네. 부모님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연락을 해서 만나보고 좀 중재를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 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오줌을 지을 정도로 공포스러워해서 저희는 아버지가 굉장히 무섭게 생기고 굉장히 어떤 그런 그 편견을 좀 가지고 있는데 막상 들어오는 아버지는 뭐 한 40kg 좀 넘으신 이런 부분들이고 제대로 당신의 몸을 가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5살 때부터 10년 넘게 지속적인 학대를 받다 보니까 이게 누적되는 후유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요. 제일 큰 건 자기 자존감의 손상입니다. 그래서 네네.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자기를 이게 뚜벅뚜벅 걸어가지 못하는 이런 후유증들이 가장 크게 보여지고 있죠. 네, 관장님 말씀을 들어봐도 정말 아동학대가 큰 피해를 또 남기는 것 같은데요. 이런 아동학대 근절되려면 저희가 어떤 노력들을 함께 해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많은 얘기들을 뭐 여러분들이 하시는데요. 가장 많이 우리가 하는 얘기가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네. 아이들은 내 아이이기 우리 아이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주변의 여건들, 환경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그리고 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주는 부분들. 아까 뭐 총리님께서 나오셔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대응책에 국가가 더 열심히 하겠다.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정책적인 부분도 중요하고요. 이런 행정적인 부분과 민간이 어떻게 관여를 맺을 것인가. 그리고 그 아이가 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그런 협업 체계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서로 협력을 하는 것.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우리 아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좀 더 배려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두가 함께 노력해봐야 할 그렇죠. 문제인 것 네.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